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골다공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도 이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았고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에 제 배우자도 골밀도 검사를 해서 이 골다공증 이 얼마나 심한지 그 내용을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저번 주에 서울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어떤 서류 하나가 필요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유공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정형외과 안내에 있는 직원들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참전 유공자분께서는 아마 배우자의 골다공증 약을 대신 받으러 왔는데 그 여 직원들이 조회를 해서 보더니만 참전 유공자분께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와서 진료받고 검사한 데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배우자분께서 직접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진료를 받고 다시 처방을 받아야지 골다공증 약을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공자분께서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속 배우자 약을 자기가 대신 받아가겠다. 그러니까 처방약을 대리로 수령을 해 가겠다 하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 직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배우자가 직접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다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유공자분은 계속 대리로 받아가겠다, 약을 수령해 가겠다 그러고 직원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진료받은 지 아마 꽤 오래됐었나 봅니다. 아마 5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 약을 먹었으니 지금 몸 상태가 얼만큼 더 악화되었는지 좋아졌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약을 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지 아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배우자분이 한번 나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유공자분께서는 자꾸 약을 그냥 타가겠다는 얘기만 하니 나중에는 이제 여 직원이 그러면 약을 처방을 해서 대신 수령해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보험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때서야 유공자분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전에는 아마 이제 적은 돈이나 아니면 뭐 무료로 받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 골다공증 약을 돈을 내고 받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값이 그러면 얼마냐 그러니까 여 직원은 그거는 모른다 직접 약국에 처방전을 갖고 가서 주면 거기서 얼마인지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 배우자분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해서 다시 골다공증 처방을 받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예전과 같은 가격이거나 아니면 뭐 무료로 받아갈 수 있을 거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알았다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모든 얘기 다 했는데 아마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이거죠. 처방약을 대리로 해서 수령을 할 때 배우자가 만약에 이제 힘들거나 오시기 힘들 경우에는 대부분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플 때는 되려 이제 배우자가 오셔가지고 남편 약을 대리 수령을 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 건 같이 배우자가 아플 때는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그 약을 대리 수령해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대리 수령을 해 갔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이 있지만 기준이 처음에는 뭐 신분 확인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마 이 배우자분께서 골다공증으로 예전에 처방을 받았는데 남편분이 계속 약만 받아가니 병원에서는 뭐 의심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오랜 기간 진료를 하러 오지 않고 계속 약만 받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결과도 한번 알아보고 다시 재검사도 할 수 있게끔 진료를 받고 또 이 골다공증 검사도 하고 그러고 다시 약을 처방을 해주면 그 다음번부터는 유공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이 대리로 또 수령을 해 갈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중앙보훈병원이 됐든 아니면 어떤 병원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대리 수령을 할 때 혹시라도 담당 직원들이 그 당사자가 직접 오셔가지고 진료받고 처방을 해야 된다 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번에는 그 배우자랑 함께 오셔가지고 다시 진료해서 처방을 받으시라는 뜻으로 지금 이번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설명을 해 드리는가 하면 골다공증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골다공증 정말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70세, 75세, 80세 이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골다공증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이 골다공증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유공자분들이나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본인들이 가까운 정형외과 아니면 뭐 기존에 다니고 있던 종합병원이나 뭐 대학병원 다니시는 데 있으시면 가셔가지고 정형외과를 진료를 받고 골밀도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존에 골밀도 검사 받아보셨던 분들도 있지만 또 막상 얘기들을 해보면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 골밀도 검사를 안 받아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안 받았냐고 물어봤더니만 골밀도 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이상 없고 아프질 않으니까 검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거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서 골밀도 검사하고 골밀도 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지가 나오는지 그 결과지 보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나머지 내용도 꼭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이 골밀도 검사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좌측에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기계가 스캔을 하면서 찡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검사 결과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 고관절을 검사한 내용입니다. 고관절 여기를 검사한 내용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이제 골밀도 검사하면 이 검사 결과지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제 배우자가 한 달 전에 검사한 그 결과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검사를 한 결과가 지금 이제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노란색 선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빨간 선에가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이제 계속 진행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원래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녹색에도 뭐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나이에 따라서 70인데도 여기가 표시되어 있고 40은 여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40대에 여기쯤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또 위험하고 빨리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나타내는 게 이 녹색에 들어오면 정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이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골다공증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누가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제가 대학병원에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여성일 경우에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 그런데 뭐 대부분 이렇게까지 안 가죠. 폐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50 정도만 되어도 검사를 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50에서 69세의 남성으로 골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아니면 저체중, 저외상성 골절, 위험약제 복용 등 골절 위험 인자가 있는 폐경 이행 여성, 아니면 50세 이상에서 골절이 한번 되었다, 아니면 2차성 골다공증이 의심되거나 골다공증의 약물요법을 시작하려는 환자,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의 경과 추적, 그리고 골 감소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직접 이렇게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이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지를 않았다 하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정형외과 예약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만약에 본인이 골밀도 검사 받은 지 뭐 한 2년이 지났다, 1년 정도는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2년 정도가 지났다 하시면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이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기록을 복사를 해서 집에다 놓고, 그 다음번에 만약에 또 한 2년 후에 또 골밀도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받지 마시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받았던 병원에서 다시 받게 되면 2년 전에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얼마만큼 뭐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면서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병원에서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병원에서 받을 때 이번에 받은 그 기록 검사 결과지를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다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이 고관절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아마 나이가 60대에 이 정도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정상으로.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골밀도, 골다공증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 내용 하나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지만 그냥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진단 후 치료율 현저히 낮아.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 골다공증은 진단을 받더라도 약물 치료만 제대로 하면 더는 증상이 악화되거나 골절이 발생해 생명이 위독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간한 골다공증 팩트시트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4명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약물 치료는 여성의 경우 환자 10명 중에서 7명이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환자 10명 중에서 8명이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학회에서 발간한 내용만 보고 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물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약물 치료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아래 골다공증 치료제는 경구 복용제,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거와 주사제가 있고, 경구 복용약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월 1회 복용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약을 먹었을 때는 30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주사제는 때마다 병원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매일 주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이와 같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한번 골절되면 치명률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자, 방금 학회에서 나온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들 알고는 계시겠죠? 우리가 나이 먹고 제일 많이 골절상,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어디가 골절이 되는 그 장소가 화장실. 저녁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또 나오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정말 오래 못 사십니다. 나이 먹고 고관절 부러지면. 그런데 부러지기 전부터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약을 계속 복용을 하시면 넘어져도 안 부러집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학회에서 나온 대로 본인이 뻔히 골다공증이라는 처방을 받았는데도 약을 안 먹고 계속 그대로 있으시면 정말 큰일 난다는 내용입니다. 그 수치가 자그마치 여자분들은 10명 중에 7명, 남성분들은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치료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검사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골다공증이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거는 뭔 내용인가 하면 골다공증은 매일같이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약같이 그냥 식후에 먹고 조금 있다 커피를 마신다거나 또 다른 간식거리를 먹는 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입으로 먹는 약은 2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복용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아마 이런 내용을 병원에서도 얘기를 해주겠지만 뒤돌아서면 일반적인 약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그냥 누워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음식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확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골다공증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 입으로 먹는 약이다. 그러면 물도 넉넉하게 200ml 이상 작은 커피컵으로 한 컵 정도 같이 물과 함께 먹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가만 서서 계시라는 겁니다. 서서 돌아다니셔도 되는데 눕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사로 계속 치료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발열이 있거나 근육통, 관절통, 독감 증상 등 급성기 반응이 입으로 먹는 약보다도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을 알고 주사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기능, 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사용 시 주의하라고 합니다. 너무 또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는 되레 또 부작용이 있으니 이런 내용도 알고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주사하는 약인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찾다 보니 이 내용도 나왔습니다. 일반 약물보다는 이 주사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 골다공증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제 배우자도 약 한 달 전에 골밀도 검사를 제가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하라 해가지고 마지못해 가서 지금 해왔는데 제 배우자 친구분도 골다공증이 심하도 하여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누라는 약은 먹지 않죠. 왜? 정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내용입니다. 저번 달 31일 날 골밀도 검사를 했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성분이 되었든 남성분이 되었든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검사 결과지를 받아오시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이거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할 때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또 검사할 때 같은 병원에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두 곳을 검사합니다. 이렇게 척추를 검사하고 고관절을 검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자, 이렇게 척추를 각각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척추 L1, L2, L3, L4까지 검사를 해서 각각 이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녹색에 나와 있죠. 녹색에 나와 있으면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다 녹색에 나오시면 정말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노란색에 나온다 그러면 의사분 처방을 따라서 뭐 약을 복용하시든지 아니면 음식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몸 상태,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뼈들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더 조심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척추가 골절이 돼버렸다든지 아니면 고관절이 부러져 버린다든지 그런 얘기를 아마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 이런 경우들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시고, 누구는 이번에 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척추가 골절됐다더라, 또 누구는 이번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특히 뭐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졌다든지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주위에 이런 내용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골밀도 검사 꼭 하셔가지고 이와 관련된 이 검사 결과지를 보고, 물론 의사 선생님한테도 설명을 듣겠지만 그분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줍니다. 정상입니다. 아니면 지금 골다공증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조심하시라든지 약을 먹으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 심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와 관련된 결과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아는가 하면 저도 지금 몸 상태가 척추와 관련돼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골밀도 검사를 약 한 5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한테도 이 결과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의사분은 그냥 정상이라고만 얘기를 했답니다. 이 표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가서 복사해 달라 그래가지고 와라 그래서 복사해서 가져왔길래 제가 다시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집사람한테. 이 녹색에 들어있는 거 정상이고, 만약에 노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위험하고 빨간색이 있으면 정말 위험한데 그래도 다행히 녹색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먹던 건강식품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뼈가 튼튼하지 않냐 하고 있는데, 제가 그와 관련된 약은 뭐 반강제로 먹이다시피 계속 먹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이 고관절과 관련된 거. 고관절도 이렇게 정상으로 나왔죠? 이 녹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두 곳 다 척추도 정상, 고관절도 정상. 이러면 뭐 혹시라도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당장에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겪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당장이라도 이 영상 보시고 정형외과 예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하셔가지고 내 몸 상태,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척추뼈와 고관절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 내용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골다공증 약과 관련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골밀도 검사입니다. 아니면 그냥 가셔가지고 내 몸에 있는 골다공증 검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아마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표를 꼭 복사해 달라고 하십시오. 검사한 거. 그래서 이거를 가족들과 함께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또 알아보셔도 되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골다공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뼈 튼튼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번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